안녕, BIA 친구들.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며칠 만에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동안은 우리 이제 아이들, 어린 아기들 그 쇼츠를 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이제 시험 대비 막판이기도 했고,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이제 저에 대한 영상은 올리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짧게 짧게 쇼츠를 올려서 재밌게 그냥 스트레스 해소 정도 영상 보면서 해라 해서 뭐 50초, 40초짜리 이런 거 몇 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면은 항상 영어 시험 끝나고 당일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제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역대급이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항상 시험이 끝나는 그날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완전 이번 레전드 역대급이었어요. 정말 100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시험지를 보면 뭐 그 정도로 역대급은 아니고 그 정도로 레전드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이번 방학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다짐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시험 대비가 끝나고 이제 시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와야 하는 날 이제 뭐 누구는 이래서 못 오고 누구는 이래서 못 오고 뭐 밥 먹으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뭐 이제 막 빠지는 학생들이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몇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험이 끝나면 자신의 각오와는 또 다르게 해이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요.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성적이 안 나오면 나 진짜 방학 때 열심히 준비해서 반드시 다음 학기엔 1등급을 맞겠어. 이러는데 시험이 이제 끝나서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뭐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 모양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온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제가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조금 얘기하고 이제 또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성적을 올렸으면 하는 학생들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다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 저는 왜 방학 때 모도하고, 막 공부 항상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왜 항상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죠?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요. 어제도 2시간, 오늘도 2시간, 뭐 6개월 전에도 2시간. 근데 똑같이 계속 매일 2시간을 공부했는데 성적이 제자리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여러분? 성적이 오르려면 여러분 학기를 거듭할수록 시험 문제는 어려워져요. 특히 영어는. 왜냐하면 단어의 그 난이도가 높아지죠. 언제까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쉬웠던 단어로 문제가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단어의 그 이제 어휘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상승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공부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2시간을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냐. 2시간을 했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거죠. 성적이 오르려면 2시간이 아닌 3시간, 4시간 늘려나가야 돼요. 공부하는 양을 늘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몸이 좀 괴로워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노력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이제 시험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힘드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내가 어디 좀 이렇게 문제 쉬운 그런 학교로 전학을 가면 거기 가면 1등급 하지 않을까? 전교 1등 하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다니시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못 맞고 계시다면, 그리고 1등급을 맞을 만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시험 문제가 아무리 쉬운 학교로 전학을 가신다 해도 그 학교에서도 1등급을 맞을 수는 없어요. 각각 학교에서 1등급을 치는 학생들은 상위 0.00001%의 그 학생들은 정말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노력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 자리에 최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하루에 1시간 그냥 이렇게 대충 공부하고, 요 위기만 모면하면 돼, 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뭐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1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노력의 문제입니다. 노력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라 그래도요,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머리 백날 좋은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노력한 자가 좋은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자, 그리고 영어 여러분 어떻게 그럼 공부해야 돼요, 방학 때? 제가 추천드리는 사항은 이제 세 가지를 추천드릴 건데요. 하나, 첫 번째, 난이도가 학기를 거듭할수록 어휘의 수준이 올라간다. 그런데 나의 어휘 수준이 계속 정체기에 있다? 그런 학생들은 반성하시고 어려운 어휘 공부하시고 단어 이번 방학 때 한 권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뭐 하루에 40개, 50개 여러분 너무 적은 개수예요, 사실. 고등학생들 특히 방학에 뭐 100개, 200개는 하셔야죠. 3학년이 되면은 이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등급을 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캐치업하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다른 과목,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을 막 관리하고 뭐 해야 되고 되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래서 지금 방학 때 여러분 정말 단어, 수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너무 기본 단어도 몰라요. 그럼 기본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내가 방학 때 어쨌든 한 권을 끝내겠다. 근데 단어를 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데이 1을 외우고 데이 2를 외웠어. 그 다음 이제 내일 내가 데이 3, 4를 외울 차례야. 근데 내일 외울 때는 그 앞에 배웠던 데이 1, 2 다시 보셔야 돼요. 누적 복습입니다. 단어를 누적 복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마지막에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데이 1에서 데이 50, 50까지 외웠던 거 싸그리 다 까먹고 마지막 51, 52만 내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다? 망각의 동물이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어떤 얘기하죠? 72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2시간이 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반복을 해야 된다. 선생님, 이 많은 단어 책을 어떻게 그 누적 복습을 해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 좀 어려워요. 데이 1, 2를 했어. 그 다음에 3, 4를 해. 근데 이제 다음날 1, 2, 3, 4 하고 5, 6을 시작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1, 2, 3, 4 했던 게 뭐 2시간, 3시간 걸리지 않아요. 정말 저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서 다시 1, 2, 3, 4, 5, 6 하잖아요. 시간은 점점 단축됩니다. 그게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뭐 강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본인들의 실력이 어디에서 느냐면 가르치기 때문에 늘거든요.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가르치려면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또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생들에게 그렇지만 학년은 같은 학생들에게 매년 같은 걸 가르쳐요.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완전히 내게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겁니다. 뭐 선생님들이 무지 똑똑해서가 아니라 계속 반복하시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 단어 수거 방학 때, 이번 여름 방학 때 아직 한 권 아작 내버리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외운 단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에서 외우고 수거 외우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해에다 적용시키셔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보시는 학생들, 뭐 또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 문제를 잘 풀어서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운 단어와 수거를 활용해서 뭐를 한다? 독해를 하실 건데 역시 방학 때 여러분 독해집 한 권을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독해나 괜찮습니다. 아무 독해나 괜찮아. 그러나 나의 수준보다 살짝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거 그냥 풀어갖고 띡띡 30초 만에 푸는 그런 독해는 의미가 없어요. 나의 수준보다 자기의 수준보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을 푸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거를 푸시면서 그리고 그 독해를 처음부터 방학 이제 4주잖아요, 여러분. 아주 두꺼운 거. 나 이거 두꺼운 거 한 번 끝내볼 거야. 아, 뭐 좋아요. 두꺼운 거 끝내셔도 좋은데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없어. 이거 뭐야, 질린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얇은 독해집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얇은 독해집으로 여러분 어쨌든 한 권을 방학 중에 끝내시는 거죠. 그럼 나에게 뭐가 온다? 성취감. 성취감이 생깁니다. 나 이거 한 권 끝냈어.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펜 하나 딱 끝내면 이제 그 잉크 다 달면 너무 좋지 않나요? 전 되게 좋거든요.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문제집 같은 거 독해집 푸실 때 너무 두꺼운 거 하면 질릴 수 있으니까 얇은 거를 푸셔서 성취감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자신감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뭔가를 해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번 방학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독해하실 때 우리가 이제 외웠던 그 단어 집에 있는 단어 말고 또 다른 그 막 어려운 단어들이 막 속속들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들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밑줄을 이제 독해하시면서 몰라? 찍찍 밑줄을 밑줄을 딱딱 거놔요. 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하고 이게 이거구나 라고 다시 오답 정리하신 다음에 단어를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그 my own vocabulary에서 나만의 단어장을 우리 학생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생길 때마다 단어장에 정리하고 그거를 누적 복습을 하고 누적 암기를 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될 그런 단어들이 기본 4만에서 5만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단어를 몇 개를 알고 계신가요? 초등학생, 중학생 각각 외워야 할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뭐 이렇게 긴가민가한 거는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긴가민가한 단어는 모르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내가 아는 단어들은 과연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각각의 학년이 암기해야 되는 그 단어의 개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번 방학 때 단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단어를 토대로 독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제 방학 때 뭐 해야 되나요? 어법을 해야 돼요. 뭐 다 하란 얘기네. 근데 그 이제 제가 꿀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제 그 어법 모음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막 무조건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론 따위는 필요치 않아 나에게. 그냥 나 문제를 열심히 풀겠어. 나에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법을 기본을 모르는 학생들은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 이론을 끝내세요. 오늘 내가 명사 파트를 했다. 뭐 내일은 뭐 하겠다. 뭐 오늘 내가 분사구문 파트 했다. 그 다음 내일은 동명사 하겠다. 하나씩 정리를 하십니다. 자, 4주라는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 요 그 어법을 하나 이론 다 있잖아요. 어법 사실 중학생도 똑같고요. 고등학생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 바퀴 돌았어? 또 돌아, 또 돌아, 또 돌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뭐 어법이 내일 아침에 갑자기 새로워지고 분사구문의 이론이 갑자기 달라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뭐가 좀 달라지나요? 약간 심화는 있습니다. 이제 내용의 깊이가 조금 깊어지지만 기본 틀은 다 같습니다. 기본 틀은 같기 때문에 어법 기본 모르는 친구들은 매일 뭐 하신다? 한 가지 이론만 공부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가지 이론 공부하시고 나 이론을 다 끝냈어. 그럼 이제 그 어떻게? 적용. 그 어법 문제 풀이 있잖아.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푸는 거죠. 왜냐하면 분사구문만 했어요. 동명사만 했어요. 근데 이걸 문제에서 적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막판 일주일 남겨놓고 혹은 2주 남겨놓고 그래서 한 일주일, 뭐 2주일 남겨놓고는 여러분 그 어법 문제들만 모아놓은 모음집 있어요. 그거를 이제 푸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한 문제당 분사구문, 동명사, 뭐 투부정사, 그 다음에 우리 수동태, 관계사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안에 막 다 섞여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풀 때는 막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난 하루에 한 가지 이론을 했는데 얘가 섞여 나오니까 막 정신없어. 근데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처음이 어렵지 여러분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법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법 어차피 뭐 수능에도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내신 볼 때도 보니까 뭐 한두 문제 나오고 다 독해 위주던데 근데 여러분 어법을 아셔야지 그 문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된 정확한 독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신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서술형이 있잖아요. 서술형은 결국 뭐예요? 어휘와 어법 싸움입니다. 자, 내용 이해를 완전히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영어로 정리를 하시잖아요. 요약한 것들을 서술형 문제로 잘 내잖아요.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쓰는 서술형에 품사를 틀리거나 아니면 뭐 동사형이 잘못됐거나 이러면은 가차없이 마이너스죠. 그쵸? 이제 특히 고등학생들은 부분 점수도 안 줍니다. 이제 중학생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좀 관대하시죠. 그 점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뭐 부분 점수도 주시고 뭐 이렇게 관대하게 하시지만 고등학생들은 뭘 나눠야 되죠? 등급을 나눠야 돼요. 근데 이 상위권 애들이 막 치열하거든요. 막 그 1점 하나의 등급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대입을 앞두고 이것이 인생이 달린 문제이다 보니까 짤없습니다. 서술형에서 관대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이거 뭐 어떻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봐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본인들도 이제 채점을 엄격하게 하셔서 이제 그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대충 뭐 어떻게 어림잡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딱 고점수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 완벽하게 하셔야죠.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공부하시면 점수 제대로 나오는데, 아유, 뭐 대충 뭐 요만큼만 하면 됐어. 나는 된 거 같아. 그럼 딱 여러분 딱 그 점수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쵸? 근데 저희가 지난 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전체 모두가 다 성적이 올랐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이제 고기 파티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지금 계속 장기화되면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막 핑곗거리가 많더라고요. 뭐 이래서 틀렸고요, 저래서 틀렸고요. 근데 뭐 좀 차갑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노력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좀 대충 하지 않았나? 아, 나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뭐 이번에도 뭐 그렇게 오르지 않겠어? 뭐 지난번에 한 2시간 했더니 이렇게 나오대? 이번에도 한 2시간 대충 하면 뭐 요 점수 유지하겠지. 그러나 학기를 거듭할수록 유지는 어렵습니다. 내가 공부량을 늘리지 않으면 절대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점점 여러분 고2 말쯤 돼서 고3 돼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때는 다 합니다. 모두가 정신을 다 차려요. 그때 성적 올리기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3 때 막 2등급, 3등급 올리고 뭐 올린 이런 애들은 신이에요, 신. 정말 엄청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 모두가 다 할 때 하는 게 공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남들이 놀 때 하시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보세요. 시험 대비 때는 하지 말래도 합니다. 시험 대비 때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는 친구들은 좀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대비가 끝나면 다들 해이해집니다. 여러분, 그때를 노리셔야 돼요. 그게 이번 방학이에요. 이번 방학 때 뭐 하신다? 단수거 완전히 한 권 정리한다. 독해, 두꺼운 독해 말고 얇은 독해로 내가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독해집을 하나 선정하되 나보다 내 독해 수준보다 살짝 높은 아이를 독해를 하셔서 그 한 권 끝내시고 성취감을 느끼신다.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신다. 독해 속에 나오는 모르는 모든 단어들을 작은 단어장을 만들어서 나만의 단어장에 정리하시고 암기하신다. 그래서 다음번에 어디선가 어떤 독해에서 이러한 유형의 단어들이 또 나왔을 때 그때는 모르지 않도록 준비한다. 세 번째, 뭐 한다? 어법을 매일매일, 이론을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이론씩을 공부한다. 그리고 그 이론이 끝나면 뭐를 해야 된다? 어법 모음집이 있어. 여러 가지 어법 모음집. 그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했던 이론들을 문제 속에 뭐 시킨다? 적용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한다. 요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영어 듣기, 수능에서 영어 듣기도 준비하고 싶어요. 여러분, 듣기는요, 정말 매일 10분이든 20분이든 매일 하시잖아요. 성적 제일 빨리 올라가는 게 영어 듣기 평가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듣기는, 무조건 만점 맞으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만점 맞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하시라고요? 문제집 없으시면 문제집 사셔야죠. 여러분 공부하는데 돈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막 화장품 사고 뭐 남학생들 뭐 필요한 거 게임 뭐 사고 이런 데는 돈 안 아끼시잖아요. 근데 뭐 문제집 사야 된다, 단어집 사야 된다, 그럼 막 돈 아까워하고 징징거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투자하셔야죠. 공부하는 거에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거예요. 다 여러분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듣기 평가 이제 그 문제집을 사시든지 아니면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잖아. 다운받아서 들으셔도 돼요. 나는 하루에 그 17개를 한꺼번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5문제도 좋고 10문제도 좋습니다. 듣기 평가 들으시고 듣기 평가에 자주 출제되는 표현들이 스크립트에 다 있어요. 스크립트 안 들린다? 그러면 뭐 해라? 스크립트 보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 문장 요렇게 발음하는구나 라고 숙지하시면 다음에 그 문장 들립니다. 내 귓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그게 무슨 뜻이라는 것까지 다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정말 이 스칼렛 선생님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2학기의 성적은 어떻게 된다? 정말 반드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 이번 방학이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최적기입니다. Good timing.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엉덩이 딱 붙이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시간만큼 몸이 괴로운 만큼 성적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자, 확실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날씨 덥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가 1등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할게요. 스칼렛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BYE.